네,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는 원래는 이제 이과 학생들의 단원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공통 단원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또 공통 단원이었다가 이과 학생들만 배우게 했다가 또 이제 다시 공통으로 또 바뀐 거예요. 왜 그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삼각함수 하면은 중학교 때 살짝 맛을 원래는 봤었는데 지금은 아주 생소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해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수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수각이 뭐냐면은 특수각은 막 정말 특별한 이런 각도라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각을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야. 자주 나오는 각.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문제나 이런 데에서도 30도, 45도, 60도 요런 애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각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각은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서는 다음 단계에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특수각은 꼭 암기를 해 두세요. 특수각이 뭐가 있냐면요. 먼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구구단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30도, 45도, 6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에서 이거를 아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가지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가지만 암기를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2분의가 들어갑니다. 2분의 이런 식으로 2분의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인부터 30도, 45도, 60도 순서대로 사인 30도부터 2분의 1, 2, 3 근데 다 루트가 씌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1, 루트 2, 루트 3 2분의 루트 1 루트 1은 근데 1이니까 그냥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2, 3 순서대로 쉽죠? 코사인은 그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탄젠트는 어떻게 외우느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2분의 똑같으니까 그냥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 그러면 탄젠트 45도는 2분의 루트 2분의 똑같네. 똑같은 거 분의 똑같은 거 하면 뭐야? 1이 되겠죠. 1.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그래서 그냥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외우기 쉽죠? 이 정도면은 개 쉬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암기를 해 두시고 다시 한번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사인부터 30도, 45도, 60도 순서대로 2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1, 루트 2,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거꾸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삼각함수 특수각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시작을 하시고 요 부분이 암기가 안 된 사람은 다음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뒤로 돌려서라도 꼭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각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도는 무엇이냐? 바로 호도법이라는 겁니다. 호도법. 호도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던 건 60분법이었어요. 60분법. 60분법. 그럼 호도법 60분법. 60분법이 뭐냐? 우리가 30도, 45도, 뭐 60도 이렇게 말하던 거 있지? 30도 이렇게 표시하던 거. 이게 60분법이에요. 이거 이름이 60분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야.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동안 따로 언급을 안 한 것 뿐이지 60분법이에요. 저게 이름이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33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야. 몇 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면은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라디안 RAD 라디안 값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방법이 좀 틀린데 이 라디안이 뭐냐면은 1라디안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정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다 똑같겠지. 이게 다 똑같은 정삼각형이 있을 때는 여기가 몇 도예요? 정삼각형일 때 여기가 60도겠죠. 60도인데 이거를 만약에 한쪽 변을 쭉 당겨갖고 얘를 부채꼴로 만들면 이렇게 부채꼴로 만들면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길이보다 좀 휘어졌으니까 이게 쭉 당겨갖고 휘어지려면 얘네 둘이 더 좁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쭉 당기면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면 이 각도가 아까 60도보다 조금 줄어들겠지. 그래도 이 길이는 다 어때? 같아. 이 길이 세 개는 다 같아. 그래서 그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1라디안. 그래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에요. 정확히 몇 도인지 묻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60도보다 조금 작다, 뭐 한 59도,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값은 뭐라고?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 그래서 한 59도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호도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반원이 있다고 쳐보세요. 반원. 우리가 이렇게 반원이 있으면 이 각도가 몇 도예요? 이 각도가 180도죠. 이게 180도인데 이게 몇 라디안이냐면 180도가 3.14 라디안인 거예요. 3.14 라디안.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 부채꼴 있잖아. 세 변의 길이를 다 똑같이 만든 부채꼴. 그게 이제 60도보다 조금 작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1라디안인데 3.14 라디안이 있으면 그게 이제 60도보다 조금 작은 게 3개 하고도 0.14개가 더 있으면 그게 바로 180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3.14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숫자 같아. 바로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원의 넓이, 원의 뭐 둘레 뭐 이런 거를 구할 때 3.14로 계산을 했죠. 중학교 가갖고 우리가 건방지게 파이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14를 우리가 줄여서 파이라고 한다. 3.14 라디안이 파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며칠 감기에 걸려갖고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잘 보세요. 180도 3.14 라디안. 그게 바로 파이다.
근데 이제 우리 줄여갖고 그냥 180도가 이제 파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 파이 하면은 180도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파이가 180도야? 파이가 180도. 파이가 180도. 그러면 90도는 그럼 얼마겠어요? 90도는 2분의 파이. 근데 라디안 값으로 쓰면은 얘는 3.14라고 써야 되고 얘는 그러면 그거 절반이니까 뭐 더 쓰기가 귀찮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고 간결하게 파이 180도를 파이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이제 90도라는 말을 안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몇 도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 호도법으로 앞으로는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하면 90도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 동시 통역이 돼야 돼. 만약에 그러면 60도는 그러면 몇 도일까요? 몇 파이일까요? 60도는 180도를 3으로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하면 60도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45도는 몇 파이? 45도는 얘를 4동강 낸 거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 그러면 30도는 몇 파이? 30도는 이거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애들은 보고서 바로 동시 통역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분의 파이 하면 60도구나. 4분의 파이 하면 45도구나. 6분의 파이 하면 30도구나. 이게 바로바로 듣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서는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 하면 이건 몇 도겠어요? 360도. 2파이 하면 360도구나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4파이 하면 720도 이런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만약에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면 6분의 5파이는 6분의 파이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도가 5개 있는 거니까 150도.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앞으로 번역을 동시 통역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뭐 2분의 3파이 이러면 얼마? 2분의 3파이면 2분의 파이가 3개 있는 거니까 90도가 3개. 그래서 270도. 이렇게 바로바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60분법을 안 쓰고 호도법, 파이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더 자세히 가면 라디안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라디안 호도법을 쓰는 이유가 이제 이게 훨씬 더 간결하고 표현이 쉽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크! 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부채꼴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뭐 만날 일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었죠. 근데 이제 부채꼴에서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그때 여기를 뭐라고 불러? 호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호 할 때 호. 이 호의 길이를 중심각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R 세타. 이렇게 R 세타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라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R 세타. 이때 이 세타를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둘이 곱해갖고 부채꼴의 넓이는 얘랑 둘이 곱해. 그럼 뭐야? R제곱 세타지. 그거를 반땅하면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야.
자,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를 해볼게요. 만약에 반지름이 6이고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뭐 60도라고 해보세요. 60도면 이제 3분의 파이겠죠. 60도면 3분의 파이. 그랬을 때 호의 길이는 얼마야? 얘랑 곱해. 그럼 얼마야? 얘랑 곱해. 그럼 얼마야? 6이랑 3분의 파이랑 곱하면 2파이. 그래서 이때는 호의 길이가 2파이구나.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원 전체의 둘레를 구했죠. 원의 전체 둘레는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 그러면 6. 그게 원 전체의 둘레잖아. 그거에서 전체 여기가 360도인데 그 중에 여기가 60도면 360도 중에 60도. 360도 중에 60도. 한마디로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6분의 1이랑 6이랑 곱하면 없어지니까 2파이 하고 구했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얘랑 심플하게 얘랑 곱하면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6이랑 3분의 파이 곱하면 2파이. 그러면 넓이 구할 때는 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서? 넓이 구할 때는 원 전체 넓이를 구해서 360도 중에 60도 6분의 1을 쪼개갖고 그렇게 넓이를 구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얘랑 곱해서 얘랑 곱해서 반땅하면 그게 바로 넓이에요. R 세타 곱해서 반땅하면은 넓이였잖아. 그래서 얘랑 곱해서 반땅 곱하면 12 반땅하면 6파이. 그래서 넓이는 6파이 하고 금방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아주 간결하고 짧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거니까. 뒤에 어려운 게 나오는 거지 앞에는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얘랑 반지름이랑 얘랑 곱해서 호의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넓이는 호랑 반지름이랑 곱해서 반땅. 알겠죠? 자, 연습 조금만 해볼게요. 공식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훈련이 돼야지. 연습. 만약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4분의 파이야. 근데 여기가 12야.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넓이는 얘랑 곱해서 36 반땅하면 18파이. 그래서 넓이는 18파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얘랑 곱해서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또 곱해서 반땅하면은 18파이 해갖고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거.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충분히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방금 배운 내용만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파이분의 10. 반지름의 길이가 파이분의 10.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자, 보세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파이분의 10이래요. 여기가 파이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파이래. 그때 호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지. 여기 호의 길이는 얘랑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곱하면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끝. 정답은 동그라미 1번 하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쉽죠?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반지름 길이가 3이래요. 그럼 이렇게 부채꼴 그린 다음에 여기가 3이야.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야.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 나온다고 그랬지. 2파이 되겠어요? 얘랑 곱해서 2파이. 그 다음에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얘랑 곱해서 6파이, 반땅하면 3파이, 동그라미 2번 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요. 3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요거는 3분의 파이래요. 여기가. 그리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넓이를 구해라. 근데 지금 반지름을 모르죠. 반지름을 모르지만 얘랑 곱하면 2파이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6이겠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반땅 12파이 반땅하니까 6파이. 정답은 3번 하고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들 보면 이제 시킨 대로 일단 부채꼴을 한번 그려서 반지름하고 중심각하고 곱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오고,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 곱해서 반땅하면은 넓이가 나온다. 이걸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반지름 길이가 2cm이고 넓이가 시킨 대로 일단 그려. 반지름 길이가 2cm 그리고 넓이가 2파이-2래요.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니? 중심각의 크기를 일단 세타라고 할게요. 얘를 찾는 건데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랑 곱하면 호의 길이는 2세타가 되겠죠. 근데 얘랑 곱하면 넓이 나오는 거 아닌가? 얘랑 곱해서 반땅. 그럼 얼마야? 얘랑 곱하면 4세타, 반땅하면 2세타. 바로 얘가 2세타가 되는 거죠. 결국 2 똑같으니까 얘가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세타는 파이-2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맨 처음 배운 이론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12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한다.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자,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 같은데 둘레가 12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려고 12cm인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다 합해갖고 12다 이거죠. 그럼 여기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R이면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R.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12에서 R 2개 뺀 거지. 12-2R 이렇게 되네요. 12-2R. 그러면 이거 3개 합하면 12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3개 합하면 12가 되도록. 그런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넓이가 최대일 때 이거의 넓이는 얘랑 곱해서 반땅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의 넓이는 얘랑 곱해. 그래서 반땅. 그럼 R에다가 12-2R을 곱해갖고 반땅.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 뭐 정리해보면은 R, 6-R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2차고 앞에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얘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일 거야.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어? 3일 때 최대가 되겠죠. 3일 때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의 R이니까 3.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 하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나름 이제 뒷단에는 이제 고1 과정하고 이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하고 이제 연결을 해갖고 응용했다 하고 낸 건데 역시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둘레가 10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힌트니까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여기도 R일 거고 여기는 다 합해갖고 12가 돼야 되니까 12-2R 이렇게 잡고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넓이를 구해야지. 그럼 넓이는 얘랑 곱해서 반땅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반지름은 얼마냐? 이게 언제 최대가 되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0, 6, 그러면 3일 때가 제일 최대가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6번
똑같은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가 40인 부채꼴의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할 때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인가? 둘레의 길이가 40인 부채꼴. 그러면 이렇게 요번에도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둘레가 40이래요. 둘레가 40.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도 R. 그럼 여기는 다 합해서 40 돼야 되니까 40-2R 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인가? 여기는 몇이니? 이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은 얼마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얘랑 얘랑 곱해서 반땅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해서 반땅하면 돼. 그러면은 R 곱하기 40-2R 이거를 반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정리해보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0R 뭐 이렇게 되니까 최고차항 마이너스 위로 볼록하겠네. 그리고 R이 0일 때 하고 20일 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 언제 최대가 나오겠어? 여기 0하고 20 딱 가운데 10에서 최대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지? 그러면 넓이는 10일 때, R이 10일 때 최대가 나온다. R이 10일 때 최대가 나오니까 얘가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0이라는 거 알았고, 그럼 여기 10이면 20, 40에서 20 빼면 20이겠네? 근데 얘랑 중심각 얘랑 곱해, 10이랑 얘랑 곱해야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